모든 상황에서 항복하라. 뒤에 있는 해결 방법은 감정을 내려놓으면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 뒤에 해결 방법들은 자연스레 보여질 것이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드디어 북토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네네. 와, 일주일 정말 빨리 간 것 같은데 이번에는 네. 책의 영향이었는 건지 자본주의 제가 편집을 하면서 봤는데 엄청나게 열의를 고켈님이 특히 와 하실 말씀이 진짜 엄청나게 많으셔. 저는 그 제가 봤을 땐 고켈님 특집 한번 가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에 그 네네. 기존에 있던 경제학자들 소개해 주실 때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요. 역시 구프로님. 다르시구나. 저는 사실 그게 맞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번 북토크의 책이죠. 자, 소개 한번 할까요? 놓아버림입니다. 이 책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소개해 주실 분 선착순으로 받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뭐야? 네, 캐시카 언니. 네. 일단 이 놓아버림이라는 책은 네. 데이비드 호킨스라는 저자가 이 심리학자이면서도 기존에 의사도 하셨던 그 저자분께서 지었던 책이에요. 근데 이전에 이 책 말고도 저희가 한번 북토크 네. 때 읽었던 책이 의식혁명이라는 책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 책을 읽으면서 너무 어렵긴 하지만 괜찮았던 책이었기 때문에 이 책도 한번 도전해보자라고 해서 저희가 읽었던 것 같고, 이 책은 좀 내용은 어렵긴 하지만 한 100페이지 정도만 딱 읽으면은 그 뒤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아마 다음 이제 뭐 질문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토론하면서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지만, 가장 큰 거는 내 안에 있는 감정을 버려라. 네, 그 내용이 딱 주인 것 같습니다. 감정을 버리면 진정한 이제 상황이 펼쳐지는 거죠. 그렇죠. 이게 처음에 이게 어렵다고 느낀 이유가 페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게 저희가 이제 익숙하지 않은 단어들이 자꾸 나오니까 이 책이 어렵다고 느낀 것 같더라고요. 어렵다고 생각된 그 단어들을 먼저 좀 공부를 한 다음에 이 책을 접하면 제 생각에는 조금 더 이해하기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는데, 그 어렵다고 생각된 단어 중에 저희가 이제 오늘 북토크를 하기 전에 이 단어는 꼭 한번 짚고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아까 캐시카우님하고 잠깐 얘기를 했는데 오탄 줄 알았다고. 네네네. 네. 큰나 뭐예요, 큰나가? 그죠? 큰 나. 네. 큰 나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한번 부사빠님. 큰 나가 뭘까요? 우선 네. 이제 페인 선생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그 내용을 읽어도 이게 뭐지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맞아요. 이제 이 책을 읽고 제가 나름 정의를 한 거라 이제 그 다를 수도 있고 이제 네. 틀릴 수도 있고, 근데 내용에 좀 빗나갈 수도 있는데 저는 좀 그걸 그렇게 봤어요. 감정은 이제 에고가 창조한 것에 불과할 뿐이고, 에고는 사회적 프로그램이 만든 생존에 필요한 나의 감정을 집약체 해놓은 것이 에고다. 그거를 이제 그거에 길들여져 살면은 프로그램화된 사회에 우리는 그거에 맞춰서 살 수밖에 없고, 그거로 인해서 생기는 모든 감정들을 옆에서 객관적으로 내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커다란 내면의 나 자신, 그러니까 또 다른 여기 프로그램에 따르지 않는 내 자신을 찾은 게 큰 나라고 저는 정의를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참 내면이다. 네, 그런 쪽으로 저는 접근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캐시카와님이 생일이에요. 제가 캐시카님 생일도 알고 너무 친해요. 올해 한 20년 지기 친구예요. 내 생일 선물을 안 했어요. 네. 화가 나거나 좀 배신감을 느끼거나 네. 좀 기분이 어짠해지거나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 자체가, 생일에 오랫동안 지냈던 친구는 나에게 선물을 줘야 된다라는 이런 사회적 그런 프로그램에 짜여져 있는 것 때문에 네, 이런 감정들이 올라오는 것들이라, 그거를 좀 내려놓고 옆에서 선물을 주지 않아도 제 마음은 나에 대해서 똑같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 자신의 객관화를 하는 게 큰 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도 거의 비슷한 생각했는데 저는 그냥 딱 정의를 했어요. 너무 어려워갖고 네. 왜 이제 부작관이 설명해 주신 게 굉장히 이제 자세히 설명해 주셨잖아요. 근데 저는 네네. 이제 좀 단순하다 보니까 큰 나는 그냥 의식 수준이 100이다, 아니 1000이다. 의식 수준이 1000인 사람이 큰 나다. 나오는 게 큰 나에 점점 더 가까워진다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큰 나로 가까워질 수 있고 큰 나를 바라볼 수 있고 그래서 나의 의식 수준이 1000이라 생각했어요. 방금 부장님이 말씀하신 생일에 뭔가 그 서운한 감정들 그런 것들을 의식 수준이 1000인 사람들은 아예 깨달음의 경지에 오른 사람들은 그렇죠. 그걸 아예 느끼지 않잖아요. 그냥 단순히 상대방이 생일 선물을 안 줬을 이유들을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좀 더 그 안 준 거에 대해서 뭔가 미안해하지 않을까 그런 걸 걱정하잖아요. 의식 수준이 1000인 사람들은 결국은 뭐 굉장히 소수라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이 책에서는 그러한 사람들처럼 내 안에도 굉장히 작은 비율이긴 하지만 그런 자아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자아를 조금씩 찾아가는 거를 그 자아를 뜻하는 걸 큰 나라고 얘기를 하지 않나 생각을 해줬어요. 자아가 에고고 그쵸. 자아는 에고. 네. 참 내면으로 그렇죠. 표현하면 맞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면 그 큰 나는 그거네요. 부처님이나 예수님 같은 그렇죠. 사람들. 근데 그게 청인들 맞아요. 저희 거기서 안에는 되게 조금씩은 있다 생각을 해요. 아주 조금씩은 그 안에 숨겨져 있겠지 아마 깊숙한 홀리 곳에. 스피릿이 내 안에 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여기 써 있어요? 역시 완전한 깨달음의 수준이 1000이라고 하던데 그게 이제 예수님. 그때 되면 부처님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진짜 어떤 이제 사람 보고 쟤 진짜 부처다 막 이런 얘기를 하듯이 그러면 그 사람은 의식 수준이 진짜 그 1000에 대한 천이 아니라 그 1000에 대한 의식 수준이 조금 일반인들보다는 좀 크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일 것 같아요. 왜냐면 그 1000의 수준까지 모르겠어요.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 지금 왜 자꾸 천 얘기를 하냐. 그거 한번 네네네. 설명 좀 해주세요. 의식 수준 표에 대해서. 네, 이거를 한번 띄울 건데 의식 수준에 대해서는 의식 수준 표에 대해서 그 의식 효명에 굉장히 많이 책이 나왔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맞아요. 지금 이 책 뒷면에 나와 있어요. 이제 그 의식 지도라는 이제 이 지형이 있는데 맞아요. 여기에서 이제 부정성과 긍정성 중간에 용기라는 지점이 있다고 하고 네. 그래서 그 용기라는 지점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밑에 있는 이제 그 아까 말했던 부정적 감정들 수치심, 죄의식, 무기력, 슬픔, 두려움, 욕망, 분노, 자존심까지를 175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의식의 밝기로. 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놓아버림이 이제 영어로 surrender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항복한다라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그 수치심에 대해서 항복한다. 뭐 슬픔에 대해서 항복한다. 두려움에 대해서 항복한다. 그러니까 아예 그거를 이제 놓아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용기가 이제 200이고 용기부터 올라가는 거는 중립, 자발성, 포용, 이성, 사랑, 기쁨, 평화, 깨달음. 깨달음이 700에서 1000. 그렇죠. 그러니까 뭐 간디라든지 네. 뭐 테레사. 마더 테레사 같은 사람들은 이 지점이 아닐까라고 저는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이제 좀 뒤에 가서 이 의식 수준의 그 에너지 수준에 대해서 한번 다시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 그렇다 그러면 저는 이제 큰나를 이 책에서도 이제 큰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의를 해주는데 어떤 얘기를 하냐 그러면 생각에 대한 얘기를 좀 하잖아요. 거기서 이제 보면 이제 어항 속에 금붕어가 생각이고 거기 어항에 물이 큰나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물이 큰 나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 속에서 생각이 아닌 그 다른 빈 공간들 그 공간들이 큰 나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나도 있나요? 참나? 참나? 죄송합니다. 참나가 진짜 참된 나 아닌가요? 제가 이제 이거 하면서 참나도 찾아보고 열반도 찾아보고 뭐 이제 열반도 찾아보고 불교 용어들을 다 해봤는데 큰 나의 가장 근접한 단어는 저는 열반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열반? 네. 열반이 어떤 의미? 뭐 열반이 극도의 그 깨달음을 얻었다. 모든 세상의 깨달음을 얻은 상태를 뜻하고 이제 죽음으로부터도 자유로워진 그런 상태를 와, 열반이라고. 그런 의식 수준까지 올라가게 되면 정말 나중에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들어서 그런 생각은 좀 해봤어요. 내가 진짜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그거를 좀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정말 내 의식 수준이 어느 정도 이렇게 진짜 높은 수준까지 와 있어야지 이 남은 이제 여생을 좀 편안하게 받아들이면서 살 수 있겠다라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해봤는데 그걸 이제 죽음에 대한 이제 그걸 받아들이기까지의 그거는 아직까지는 쉽지는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을 제가 왜 참나에 대해서 얘기를 했냐면 팬님이 그때 글 써주신 게 있어요. 네 맞아요. 여기에 나의 에고와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시작을 하면 그 바라보는 주체인 셀프를 느낄 수가 있는데 그것이 참나. 그 참나를 볼 수 있기 위해서는 나의 삶에 틈을 줘야 되는데 그 틈을 주는 방법이 기도, 명상, 자연 속에 머무르기 이런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페리님이 진짜 와, 맞죠. 말씀도 잘하시는데 참 글도 잘 쓰시고 아니, 이걸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결론적으로 내 삶에 진짜 그 틈이라는 거에 맞아요. 되게 와닿더라고요. 진짜 그게 정말 중요하구나. 이게 어느 정도 막 우리가 정신없이만 사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의 생각할 시간도 있어야 되고 조금의 이렇게 달려왔으면 그러잖아요. 책 속에서도 뭐 그 역행자에서도 하는 말이 자기가 글을 쓰다가 안 풀릴 때는 나가가지고 그냥 산책을 맞아요. 한다고 명상을 하거나 그러면 뭔가 아이디어가 팍팍 튀어나온다고 얘기는 맞아요. 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이 정말 중요한데 그 얘기를 딱 틈이라는 얘기로 딱 해주시니까 저는 그 얘기 듣고 정말 좀 많이 이해가 됐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책을 읽다가도 이제 산책을 좀 자주 하신다고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도 산책을 좀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책에 이제 저희가 제목이 놓아버림이잖아요. 책을 읽으시면서 모든 상황에서 항복하라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보니까 이 저자분이 이 책을 마지막으로 쓰시면서 이제 생을 마감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읽으면서 야 이분이 아직 살아 계신다면 의식 수준이 얼마나 이제 좀 많은 사람들에게 그걸 주셨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는데 보니까 진짜 영적 스승이라는 말까지도 나오더라고요. 사람들이 겪는 다양한 이제 형태의 온갖 고통을 계속 고민을 하시다가 그걸 효과적으로 이제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찾으셨대요. 그렇게 찾으시다가 생각을 한 게 그게 항복 기제라는 거다. 네. 항복 기제 결국에는 놓아버려야 된다. 이제 근데 그거를 어떻게 놓아야 되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놓아버려라 하면은 진짜 무책임한 얘기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뭐, 야, 니 같으면 이거 놓을 수 있겠냐? 이렇게 뭐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 놓아버려라는 이 얘기를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놓아버림. 네. 제가 놓아버림이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틀 전에 이제 저도 이 책을 읽어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틀 전, 3일 전부터 읽어보기 시작하면서 오늘까지 읽긴 했는데 친구한테 장난식으로 이제 책 읽는 걸 얘기하면서 놓아버려를 이제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그 친구가 최근에 일본에 갔다 오면서 지출을 굉장히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놓아버려라 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놓아버리고 제 친구 하는 말이 그러면 놓아버리고 그냥 과소비 계속 하면 되는 거냐고. 그쵸. 그러니까 그런 반응이 나올 거예요. 100%.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근데 그때 책을 완전히 다 읽지 않고 초반 위주로 읽어갖고 그래서 뒤에 방법을 몰랐다고? 놓아버리라는 말을 하긴 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고 얘기를 하는데 탁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좀 더 읽어보고 다시 얘기해줄게 하고 넘어오겠는데 이 책에 굉장히 잘 설명된 사례가 하나 있어요. 그 공항에서 벌어졌던 사례. 문답에서 비즈니스 차원에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넘어가야 되는데 공항에서 이제 여권을 두고 온 거죠. 그 앞에 나왔던 여권을 딱 두고 왔는데
그때 느끼는 감정들, 뭔가 짜증남, 나에 대한 맞아요. 죄책감, 책망, 그리고 뭐 막 스트레스 스트레스 이런 여러 가지 감정들이 네. 복합적으로 있으면서 어디 있는지 계속 못 찾는다더라고요. 생각이 안 난다더라고요. 여권을 맞아. 두고 어디다 들고 왔는지. 근데 이제 그거를 딱 그 감정들을 다 놓아버리니까 그 다음 해결법이 보이는 거죠. 감정을 놓아버리니 이제 내가 처음 딱 집에 출발할 때부터의 과정들이 딱 기억이 나는 거고 이제 실제로는 그 가방 안에 여권이 있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문제를 해결하고 갈 수 있었다. 그래서 그걸 딱 읽고 나서 다시 한번 친구한테 설명해 줬어요. 소비를 과소비를 하라는 게 아니라 놓아버린 다음 과소비를 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 나한테 얘기하는 이런 스트레스들 그런 감정들은 놓아버리면은 어떻게 하면 더 다시 소비를 줄일 수 있을지에 대한 해결 방법이 보일 것이다. 그러니까 그 감정을 내려놔라. 저는 딱 이 책을 그렇게 이해했어요. 그냥 뒤에 있는 해결 방법은 감정을 내려놓으면은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 뒤에 해결 방법들은 자연스레 보여질 것이다. 그 대신 그 감정을 내려놓지 않으면은 그 뒤에 있는 해결 방법은 당연히 안 보이겠죠. 그래서 그걸 딱 설명을 해주니까 그때서야 좀 이해를 하더라고요, 친구가. 그래서 그 이후에 놓아버림에 대해서는 좀 친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했던 기억이 나요. 비슷한 예시 또 하나 더 있어요. 어떤 이 책에 저는 154페이지 페이지 수까지 보면서 역시 그 우등생 우등생이 몇 분 전에 끝내놓으셨는데 죄송합니다. 154페이지가 아닌 것 같아요. 145페이지 네. 적어놨어요. 여기. 네. 이 욕망의 지점인데,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는 이제 할 말이 좀 많은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부동산을 만났으니까 부동산 예시를 들었을 때 건물주 프로젝트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네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저희가 살려고 했던 땅, 그 17단지 쪽에 있는 땅이 사기 하루 전에 팔려버렸어요. 하루 전에요? 네. 그래서 엣지님이 굉장히 오늘 저한테 고백하셨단 말이에요. 굉장히 허무했고, 그러니까 화가 났었대요. 화가 나고 분노하고. 네. 근데 어젠가 그젠가 깨달으셨대. 토요일 날 깨달으셨대요. 뭔가 더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그쵸. 네, 맞아요. 하고 자기가 생각을 바꿨대. 네. 그랬더니 오늘 있었던 일이에요. 더 좋은 땅을 또 소개받았어요. 그 땅도 지금도 우리는 당장 넣을 수 있지만 한 번 더 이제 기다리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기다리기로 했죠. 네. 그런 일이 오늘 일어나서 또 갑자기 감정이 너무 네. 우리 모두가 기쁜 거야. 그쵸. 너무 기분이 좋았었어요. 네. 그러니까 근데 그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엣지님 그 책 여기 놓아버림에 보면은 그런 부분이 나와 맞아요. 있습니다. 하면서 이제 얘기했던 적이 있었어요. 네. 감정을 딱 놓아버리시니까 뒷일이 자연스럽게 해결되니까 더 좋은 방향으로. 감정 얘기를 하셔가지고 생각이 난 부분인데 결국에는 이 감정이 생각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쵸. 자꾸 생각을 하니까. 근데 네. 이 생각도 보니까 곧 에너지이고 저항이라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어쨌든 결국에는 내 이 스트레스도 생각에서 계속 나오고 스트레스가 외부적인 요인이 아닌 내부의 요인이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 안에 있는 감정 때문에. 내 안에 이미 감정에서 스트레스가 있는데 만약에 부자 아빠님이 날 건드렸어. 그러면 그러니까 이 사람 때문에 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그 착각 속에 그 생각이 그래서 그 생각 자체가 에너지고 저항이라서 그러니까 오히려 단순하다는 거예요. 놓아버림이라는 거는 단순하게 그냥 놓아버리면 그 감정이랑 생각을 놓으면 되는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죠. 자꾸 오늘- 생각을 하게 되니까. 오늘 제가 어떤 짤을 봤는데 네. 쇼츠를 봤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 물 있잖아요. 네. 이 물이 몇 그램이라 생각하세요? 무게. 무게? 네. 이과 문과도 나눠질 것 같은데. 대충 얼마나 칩시다. 네. 무게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되게 가볍잖아요. 1분간은 그냥 들을 수 있어요. 네. 근데 1시간 들고 있으면 못 되죠. 힘들겠죠. 네. 하루 종일 들고 있으면 정말 힘들겠죠. 그게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스트레스의 무게는 얼마 되지 않는 것이다. 네. 근데 쌓이고 쌓이고 네, 쌓이면 이걸 들고 태도가 잘못됐다는 거야. 자세가 내려놓으면 된다는 거야.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 근데 이거 책을 읽고 맞네. 나의 그 뇌 주파수를 내 유튜브 알고리즘 읽었나?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했어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진짜. 이 책에서도 처음에 얘기를 해요. 놓아버림을 그냥 쉽게 설명해서 내가 무거운 물건을 이렇게 들고 있는데 그거를 떨어뜨리면 떨어뜨리든 그냥 마음속에 있는 걸 그냥 그렇게 내려놓으라고.
그러니까 뭔가 홀가분해지는 그 느낌을 그걸 느끼라는 거거든요. 예. 생각이라는 게 진짜 맞죠. 생각 좀 해라, 생각 좀 해라. 이 얘기하면 안 되겠다, 맞죠? 그러네요. 맞네. 야, 생각 좀 하고 움직여, 막 이러면서 막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기는 하는데 적절하게 사용을 해야겠구나라는 생각도 했고, 그러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생각은 모조품이다라는 얘기까지도 하시더라고요. 생각 부족합니다. 네. 저도 이제 이 책을 읽기 전까지는 음. 잘 몰랐어요. 근데 몰랐는데 최근에 저도 그런 경험을 한 거더라고요. 이제 캐시카우님하고 같이 익산 임장을 갔을 때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었어요. 이제 이 정도 가격에 이제 가격을 조금만 더 흥정하면 이거는 정말로 괜찮은 물건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너무 갖고 싶었어요. 막 욕망이 막 그때 감정. 네, 욕망이 막 치솟아 올랐었어요. 그거를 이제 표출도 많이 했고 중개사님 통해서도 얘기하고 네. 올라오는 동안에도 계속 이렇게 얘기하셨죠. 했으면 이거는 정말 괜찮은 거다. 이거는 괜찮지 않겠어요. 막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했는데 이익과 재물을 추구하는 욕망에 휩싸여 있었던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갔다 오고 나서도 중개사님과 계속 연락해서 사진 주세요. 뭐 이제 조건이 이렇게 변경되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다음 날 매도인께서 오히려 더 올렸어요 가격을. 요즘에 또 다시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구나. 거기가 또 이제 매도자 위로 올라서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래도 갖고 싶다 이게 계속 있었다가 회사 일도 조금 바쁘기도 했고 이제 제 몸도 지치기도 했고 그러면 이거 말고 다른 걸 찾아보자. 이거는 내 생각에서 지우자라고 완전히 기억을 아예 지우듯이 놔버렸어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아예 내려놓은 그런 생각 자체도 안 하고 내려놓으니까 다음 날 연락이 왔어요. 제가 제시한 가격에 목돈이 묶이는 기간도 다 없이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하시겠느냐라고 연락이 바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책을 읽고 나서 이게 그거였나. 그런 경험을 이제 했던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또 샀어요? 이제 살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고백하시는 대단하십니다. 진짜. 대단하시다. 그리고 이제 예전에 또 이제 환경부 장관상을 받게 됐었는데 네, 맞아요. 처음에 이제 청장상 후보를 공적서를 써서 내라. 그래서 그동안 2년 동안 했던 이제 공적서를 써서 냈는데 거기서 이제 청장상 후보 말고 장관상 후보로 다시 올리겠다. 그러고서 됐구나. 그리고 또 제가 항상 해오던 게 된 것처럼 행동하면 진짜 글이 될 것이다. 이거를 기본 전제 조건을 하고 얘기하고 다니고 생각을 얘기하고 다니고 말로 하고 그쵸. 행동하고 다니고 그랬어요. 지금 막 선물도 쏘고 막. 선물도 막 썼고. 네, 그런데 이제 환경부 홈페이지에 장관상 후보 15명의 공적 요약서가 전체에 공개가 됐거든요. 그걸 이제 읽어봤죠. 읽어봤더니 쟁쟁하신 분들이 다 올라오는데 이거는 큰일 떨어진 거구나. 이제 그때 이제 좀 느꼈던 게 좀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비탄이라는 노였더라고요. 그럼 결론적으로 못 받았어요? 그래서 무력감과 절망, 현실. 그거를 후회 차 있고 이제 다른 사람들이 너 받기로 했던 거 아니야?라고 물어볼까봐. 네. 공포에 휩싸였었거든요. 그래서 이미 말은 다 질러놓고 나 네. 받을 거야 이렇게 해놨는데 공포심도 되게 굉장했고 그래서 이제 못 받는 거였구나. 이제 여기서 떨쳐내고 이제 더 이상 이거를 나는 받을 수 있었던 게 아니었나 보다 하고 떨쳐놓고 내려놓고 한 5일쯤 지났을 때 연락이 왔어요. 3일 후에 네. 장관선 표창이 있으니까 와서 받아. 그래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만나고 했는데 그치. 이렇게 막 가슴 떨리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러니까 자부심 단계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었고 이제 맞아요. 이 정도 활동했으면 난 받을 거야. 이거에 대한 성취는 내가 느껴야 돼. 이런 감정에 휩싸였다가 비탄에 빠졌다가 공포에 빠졌다가 그래도 분노까지 안 갔네요. 분노는 할 수가 없죠. 누구에게 분노를 할 수 없죠. 내가 잘못한 거니까. 그래서
진짜로 이거를 진짜 내려놓은 순간이 있었거든요. 아 그럼 내년에 다시 도전하지 뭐 하고 내려놨는데 갑자기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받게 됐어가지고 아 이제 이 책을 읽어보니까 그때의 경험이 이게 노래 내려놓음이었나 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잠깐 얘기하셨잖아요. 그 자부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책 읽고 처음 안 게 이 자부심이 수준이 이렇게 하위 수준이더라고요. 네, 맞아요. 저희가 흔히들 밖에서 하는 말들이 너 자부심을 좀 가져도 돼. 넌 자부심을 가져. 막 이런 얘기를 되게 그쵸, 많이 그쵸. 쓰잖아요. 그 욕하는 거거든. 자부심 아래에 있는 사람들한테 조금 더 끌어올리는 수준이다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네. 그러네요. 네. 맞아요. 조금 끌어올리고 자부심 단계가 이제 용기잖아요. 자부심 다음에 맞죠? 용기. 여기서 보면 그 화나면 화내도 된다라고 말하잖아요. 그 감정을 억누르지 말라는 그러지 거죠. 말라고 하잖아요. 오히려 억압하고 억제하지. 분노의 에너지를 오히려 더 다른 쪽으로 치환해서 써라 이런 것도 나와 있었어요. 맞아요. 그거를 그러니까 최대한 끌어올려서 이제 나중에 용기까지 갈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들어내라는 건데 제가 또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 게 여기 보니까 감정에 대해서 억제와 억압에 대한 얘기가 결국에는 계속 반복적으로 나와요. 이 억제와 억압이 결론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스트레스든 질병이든 자꾸 얘기를 하시는 게 이렇게 돼서 결국에 죽음에 이른다 이 얘기를 많이 나오지 않아요? 맞아. 이렇게 돼서 결국에 죽음에 이른다까지 나오길래 이게 진짜 가능한가라는 생각까지도 드는데 제가 너무 공감이 간 게 뭐냐면 이 억제와 억압에 대해서 읽을 때 제일 생각나는 사람이 한 사람이 너무 생각이 나가지고 몇 페이지예요? 이거 35페이지 이거 초반에 나와요. 흔히 형님 나오는 거. 어떻게 알았지? 와 이거 찍어서 보내줬잖아요. 진짜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억압은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것이고 억제는 의식적으로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감정을 자꾸 억압하고 억제하니까 그냥 하는 말입니다. 감정 기복이 좀 심하고 뭐 두통 진짜 두통 많거든요. 뭐 생리불순 이런 건 아니지만 대장염 진짜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음식 같은 거 먹으면 진짜 바로 화장실 갈 정도로 소화도 안 되고 형님이? 네, 불면증 그리고 혈압도 높거든요. 혈압 높고 또 콜린성 알레르기라는 걸 갖고 있어요. 또 그거 알아요? 콜린이 뭐예요? 이 몸의 온도가 1도만 올라가도 몸에 두드러기처럼 온몸이 빨개지는 거예요. 그게 스트레스 맞아요. 거든요. 네. 그러니까 엄청 예민한 거예요. 사랑 페이지 쪽에 나오는 이 사랑이라는 에너지 수준까지 올라가게 되면 그 주변의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다 사랑받는 사람으로 변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 주변에는 그런 사람밖에 안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받는 사람들도 생기고 사랑받는 애완동물이 오고 그 얘기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변한다는 얘기를 딱 하는데 딱 생각이 좀 나기는 했어요. 역설적으로 제가 어젯밤에 비슷한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저는 제 아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할아버지고 제가 아빠고 삼촌이야. 네. 셋 다 사이가 안 좋아. 네. 근데 가운데 우리 아들이 있어. 그럼 셋 다 어떻게 될까요? 조금씩 사랑 넘치지. 말투도 바뀌어지고 네. 그 공간이 완전 맞아요. 사랑으로 이제 변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내가 만약에 우리 아들처럼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돼 있다면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도 주변 사람들이 나한테 사랑의 큐피트를 쏠 수밖에 없다. 맞아요.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랑스러운 사건들이 자꾸 생기고 맞습니다. 그 유유상종이라는 그쵸. 얘기를 꼭 하더라고요. 우리 아들 정말 사랑스럽습니다. 다들 그러시겠지만. 네. 그쵸 맞아요. 이게 나로부터 시작이 모든 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회님 말씀처럼 국회님이 또 긍정적인 영향을 계속 주니까 이제 그쪽에서도 그런 영향을 되돌려 준 것 같아요. 네. 아까 그 감정을 내려놓으라는 거를 이 책의 거의 주된 얘기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이제 또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감정을 내려놓으려고 그러면 사람들은 쉽게 그걸 못 내려놓거든요. 이 생각 자체를. 그쵸. 생각을 내려놓자 하지만 이 생각을 못 내려놓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내가 이 생각을 내려놓으려면 뭘 해야 되냐라는 것까지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네네. 했는데 내가 질문을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나한테.
내가 맞아요. 왜 이런 맞아요. 감정이 드는지 맞아요. 여기도 나오죠. 무엇 때문에? 네. 무엇 네, 때문에 네. 어떤 이제 뭐 한 가지 일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고 있어. 그 아까 여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네. 그 여권에서도 보니까 중간에 질문을 해요. 내가 여기를 왜 가야 되는지, 그렇죠. 내가 여길 가게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손해 보는 게 어떤 건지, 진정으로 뭐 실패를 할 건지,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되는 궁극적인 그 이유를 자꾸 찾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생각해 보면 마지막에 나오는 그 답이 뭐냐면 별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 이 별거 아닌 생각 때문에 나를 계속 이제 가둬놓고 계속 생각을 하게 하고 스트레스를 받게 하고 저희 남편도 이제 제가 아까 그 얘기를 한 게 결론은 돈이거든요. 그렇죠. 저희 남편이 받는 스트레스가 돈 때문인데 그러면 왜 돈이 필요한지라는 생각을 한번 다시 해보라고. 우리 가족이 행복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 건데 이 돈 때문에 본인의 스트레스를 집에까지 끌고 와가지고 모든 사람한테 영향을 주고 우리가 행복하지 않는데 이 돈이 무슨 소용이냐. 그러니까 여기까지 한번 다 생각을 이렇게 생각에 꼬리를 물고 한번 가보라 했죠.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답이 나올 거고 약간의 그냥 내려놓음이 좀 생기지 않을까라는 것 가지고 아직 이 책을 못 읽어본 것 같아서 이런 얘기를 그냥 언뜻 해줬어요. 해주니까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겠다. 뭔가 내려놓고 내가 이거를 왜 이렇게까지 스트레스를 받는지에 대한 질문을 계속 한번 던져보라고 얘기를 했죠. 그 이제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꼭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내 자신한테 질문을 한번 계속 던져보는 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이제 해보니까 내려놓으면 풀립니다. 네. 내려놓으십시오. 근데 사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도 네. 아직은 풀리지 않은 게 딱 하나 있어요. 부부관계. 저는 풀렸습니다. 풀리셨어요? 네. 저는 여기 167페이지 여기. 167페이지. 오늘 페이지가 정확하신데요.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160. 이 책을 막 열심히 읽고 있었어요. 열심히 읽고 있는데 이 167페이지 정도 왔을 때 아내한테 문자가 아주 강력하게 왔어요. 강력하게. 네. 정말 강력하게 내 모든 분노를 다 끄집어낼 수 있을 만큼의 어떤 한 단어씩 왔어요. 한 단어. 근데 뭐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제가 되게 화가 많이 났었어요. 근데 제가 문자를 보냈죠. 난 상처받지 않을 거야. 이제 결론적으로는 제가 여기서 뭐라 나왔냐면 배우자가 잔소리하거나 이웃이 인상을 쓸 때는 내게 뭔가를 말하려고 애쓰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은 내가 자기들이 내 삶에 기여한 바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느낀다. 그러니까 와이프는 내 자식들을 자기가 혼자 다 키웠다고 그거에 대해 알아달라는 거지. 맞아요. 여자들 그게 있어요. 근데 제가 너무 화가 나서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해도 결국은 저 사람한테는 진심으로 와닿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 타이밍상 서로 막 화가 나 있으니까. 근데 그 상황에서 제가 이제 여기 책에도 나와 있었어요. 사랑을 마음 품기만 해도 된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지 한번 곰곰이 되씹어보고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하려고 그 마음을 가진 것만으로도 해줘도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그때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 이건 기적이다.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 그런 생각을 좀 했죠. 제 아내가 원수란 말은 아니고. 제 오늘 있었던 저는 카톡 대화인데 저는 좀 달달해서 달달하네요. 이제 나 달달하다. 달달. 이제 저도 이제 그 이 책을 좀 읽고 좀 그 상대방을 생각하는 방향 자체를 아예 바꿔보자. 저 사람이 느꼈을 만한 감정을 내가 한번 느껴보자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상대방 감정까지도 지역 화폐 카드를 자기한테 줬냐 물어보더라고요. 아니 내가 갖고 있어 안 줬어. 그래서 한참 찾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준 줄 알았다. 또 잃어버린 줄 알았다 그랬더니 굉장히 이것 때문에 또 스트레스를 받은 것 같더라고요. 이제 본인이 잃어버려서 제가 다시 재발급받고 또 이제 이런 생각까지 하니까 굉장히 또 불안해하고 막 힘들어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하는 게 느껴지니까 그래서 빨리 앉아서 미안하다. 내가 너 고민하게 만들었구나. 미안하다. 그랬더니 놓아버린 책 2번 더 읽어줬으면 좋겠다고. 이제 본인이 이제 제가 이렇게 말을 해준 거가 많이 위안이 된 것 같아요.